편안한 매매, 안전한 수익, 모멘텀 투자 레터 허반석입니다.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는 노력을 하면 수익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불로소득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수익과 더 가까워지는, 실패보다 성공의 확률을 높여가는 확률 게임과도 같다라는 말씀 종종 드리고 있는데요. 용어, 기업 분석, 차트상 저이형 구간,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실체가 있고 실적이 있고 미래를 이끌어갈 가시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찾으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 손실보다 수익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강 복습입니다. 복습이라도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좀 담아보려고 글자가 조금 더 많아졌는데요. 공매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가 하락에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 이 기업의 주가는 하락할 거야 라는 생각에 주식을 빌려서 판다라는 개념으로 공매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 대차거래는 기관이 기관에게 빌려주는 것, 대주거래는 기관이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 대차잔고, 대차잔액, 그리고 쇼 커버링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려서 팔았다가 갚을 때에는 현금이 아닌 꼭 주식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이 사서 환매수를 해서 그 주식을 되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매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숏 커버링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미는 매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요인이 더 강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 분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업 분할은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기업 분할을 그러면 왜 하는가? 회사 일부 사업 부문을 새롭게 분할시키는 독립된 회사로 설립하는 금이고요. 98년도 우리나라가 IMF 시절에 기업 구조 조정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성을 위해서 상법을 개정시켜서 그때부터 실행이 됐습니다. 한 회사에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이 있을 경우에 그 중에 한 사업을 떼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것, 기업 분할의 의미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영의 효율성, 그리고 M&A의 효율성, 핵심 사업의 역량 강화, 또는 일각에서는 승계 구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또는 부실 사업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업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국내 증시에서 기업 분할의 사례를 본다면 LG화학으로부터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했고요. SK텔레콤도 SK텔레콤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으로 SK스퀘어를 분할했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도 기존 만도를 그대로 두고 자율주행 사업 부문을 좀 떼어서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즈를 분할 설립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HNA, HE, VS, BS, 기타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LG전자의 사업 보고서 중 사업 부문을 떼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미래 먹거리로 좀 불리고 있는 VS, 전장 부품,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사업 부문을 띄어서 LG자동차라는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 사업을 떼어낼 수도 있다. 그 떼어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면 그것이 기업 분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 분할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새로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 이것이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물적 분할입니다. 새로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모 회사, 기존 회사가 100% 소유하는 방식을 물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매각 목적일 경우에 물적 분할을 대부분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모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규 설립된 회사의 지분을 일부 매각함으로써 자금 유치, 현금 확보를 할 수도 있고요. 유망 신사업을 분리해서 신규 자금 유치를 할 때 쓰는 방법이 물적 분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기존 모 회사 주주들은 신설 회사의 주식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 상장을 혹 한다면 상장 이후에 사야 된다라는 것, 간접 투자 개념으로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을 했죠. 그래서 기존
LG화학의 주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을 한 주도 못 받는 것 때문에 우리 시장에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혹 인적 분할을 했다면 기존 주주들에게도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이 돌아갔을 텐데 말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회사의 입장과 주주의 입장이 조금 갈릴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유망한 사업에 지배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유망 사업의 가치 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IPO나 지분 매각을 통해서 신규 자금 유치를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물적 분할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는 있겠지만 배터리를 보고서 LG화학을 샀던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뺀 LG화학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라는 이야기들 여전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사업 부문이 이탈되면서 LG화학의 가치가 폭락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모회사의 기업 가치가 하락하거나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배터리 주식이 한 주도 없다.'라는 점, 그리고 지분 가치 희석 등이 문제점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은 쪼개기 상장, '누구를 좋으라고 누구를 위한 분할인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인적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분할을 한 기업, 신규 설립된 기업의 주식을 기존 주주들, 모회사 주주들도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주가치 희석과 훼손이 없다라는 이야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기존 모회사 주주들이 신설 회사의 주식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직접 투자의 개념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본다면 SK텔레콤의 분할과 관련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SK텔레콤은 그대로 두고 SK스퀘어를 기업 분할했죠. 이때 사용한 방식이 인적 분할이고요. SK텔레콤 100주를 가지고 있었던 주주들에게 기존 존속법인 SK텔레콤의 61주를 갖게 되고, 그리고 SK스퀘어 신설법인의 주식 39주를 갖게 됨으로써 주주가치 희석이 가능한 적게 이루어지는 방식이 인적 분할, 그리고 신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지분 비율대로 그대로 받게 되는 분할 방식이 인적 분할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물적 분할의 문제점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쪼개기 상장이라는 거죠. 어 기존 회사의 사업 부문을 분할을 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할된 신규 설립된 회사를 상장시켰을 때에 기존 모회사 주주들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주주가치 훼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 회사를 샀는데 배터리를 빼서 따로 상장을 시켜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팥빵을 샀는데 옆을 보니까 "팥은 따로 팝니다."라는 안내가 붙어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개정뿐만 아니라 분할 후 자회사에 대한 상장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라는 것이 새로운 정부의 또 다른 목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새로 분할돼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100% 소유하느냐, 아니면 지분 비율대로 기존 주주들도 나누어서 갖게 되느냐라는 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13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